먼저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제 한마디 했는데 그거 보니까 금감원이 이번에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중간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지금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행안부 소속의 새마을금고를 왜 금감원이 개입을 해서 발표를 그것도 또 미리미리 선거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 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도둑질을 갖다가 했어요. 네, 네.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후보자야. 네. 나 이번에 총선에 출마했어. 네. 그럼 그 도둑을 잡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잘못한 거 잡아야죠. 오히려 더 잡아야 되죠. 아, 그럼요. 왜냐하면요. 네.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총선에 그 출마를 갖다가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유권자들이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겉이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어. 네. 근데 뒤로는 막 도둑질하고 다녀. 네. 그걸 모르고 저한테 표를 던지는 사람하고 아, 저 새끼 도둑놈이야. 알아. 그래도 내가 찍어줄 거야. 예, 예. 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 표의 가치가 같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네. 양문석 후보가 그냥 편법만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예,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예. 이복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복현이요. 네네. 부장검사 출신이에요. 네네. 여태까지 이제 금감원장은 대개 뭐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그 하셨던 분들이 했는데 이번에만 특별하게 그 이복현 원장이 금융감독 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부장검사 출신이. 네. 근데 저도 조금 그 이상했어요. 네. 어떻게 부장검사를 금융감독 원장에 시키지? 그런데 그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권이 확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금융범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라임 옵티머스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뭐 다단계 이런 것들 다 금융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의 역할이 형사적으로도 필요하다. 그런데 누가 그 검사 중에 제일 전문성이 있느냐? 이복현 원장이 공인회계사 출신이고 그렇단 말이죠. 특수통. 특수통이면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네. 금융을 잘하는 그러한 그 금감원장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양문석 후보의 대출은 어떤 건이냐? 네네. 사기 대출이라고요. 그런데 네. 너무너무 명백한 사기 대출이에요. 이거는 야당 말이 맞아요. 야당 네. 말이 어떤 말이 맞느냐?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서 네. 그냥 검사해도 충분하다.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예. 그렇게 명백한 거야. 예. 그런데 사람들은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서 그 양문석 그 대출은 사기 대출이야라고 이야기를 해도 니네가 뭘 한다고. 그렇죠. 니네가 뭐 새마을 금고지. 예. 새마을 운동이나 하지 무슨 새마을 금고가 금융기관이냐? 금융에 권유가 있냐? 전문성이 있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새마을 금고 중앙회가 예컨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뭐 이것저것 막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 이종근 실장님 우리 형님의 권위를 좀 그 덧입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 없어요. 아니, 그렇지. 예. 이따고 치고. 예, 이따가 치고.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한마디 하는 거하고 이종근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그게 있다라고 네네, 하면 네. 그러면 저 대신 형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백날 그 누구의 양문석 대출은 사기 대출이라 이야기해도 네네. 양문석 후보가 목소리 좀 큽니까? 그렇죠. 포효 막 사자후를 갖다가 날리면서 나는 편법 대출입니다. 그러면서 잘못은 했지만. 그 한동훈 너부터 깨끗해라 막 이러면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설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자기가 이렇게 꾸리겠는데 저렇게 큰 소리를 갖다가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편법 대출일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금감원에다가 이 원장 좀 조사해주고 이 원장도 한 말씀 해주셔. 그래가지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에서 이거는 사기대출 맞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복현 원장이요 되게 겸손하더라고요. 네네네. 왜 겸손하냐면 이런 건 한 이틀이나 사흘이면은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래. 네네. 무슨 이틀 사흘이 못하러 걸립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해도 반나절이면 끝날 거를 제가 해도 반나절 끼케 하루면 끝날 거를 이복현 금감원장 부장검사 출신이 이틀 사흘 걸린다고 그 정도로 예우를 갖다가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아픈 거죠. 네, 제가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새마을 금고중앙회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네, 네. 금융감독원에서 이야기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아, 그다음에 그렇죠. 이거는 네, 네. 단순히 네. 안산의 양문석 후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민주당 전체에 네.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요. 마지막은 누가 장식하느냐? 예. 양준혁이 장식한다. 양문석과 김준혁 합쳐가지고 합쳐갖고 양준혁 선수한테 좀 미안하지만 예, 예. 이번 선거에 그 말미는 아. 이번 선거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마지막은 양문석이 아니라 저기 양준혁. 양준혁으로 이제 그 귀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양준혁 선수가 9회 말 투아웃에 저희 안타 홈런 역전 홈런을 쳐서 패망을 시켰군요. 예를 들자면 양준혁 선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잘 정리를 하셔갖고 이것도 이만큼만 더 보태면 네네. 민주당이 얘기하는 위법성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소속인데 왜 금감원이 하느냐 뭐 이게 사실은 지난 2월 25일 날 두 기관이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가 합쳤고 세 기관 행안부와 그다음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MOU를 체결했더구만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하도 뭐 부동산 PF니 뭐니 해갖고 뱅크런을 당할 뻔하니까 경향신문에 한겨레신문 사설이 이거예요. 행안부가 아니라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감독을 해라. 아예 좌파 신문들도 그렇게 제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법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이 협약부터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2월 26일부터 금감원이 새마을금고를 조사하고 검사할 이 근거를 마련을 했어요. 제가 네.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를 했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네네. 금융 시스템은 네.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네. 금융기관이 살아있을 때는 금융감독원이 음흠. 그 감독을 갖다가 하고 네. 금융기관이 망하면 네. 예금보험공사가 저승사자처럼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끝내버려요. 제가 그래가지고 IMF 직후에 예금보험공사 그 입사해가지고 거기서 네. 변호사를 했었는데 네네. 벌써 20년도 전인데 아하. 그때 예보에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조상제한서 5대 은행 다 망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구야 조국 일가가 돈을 빌린 데가 동남은행이라고 있었는데 네네네. 동남은행 아예 파산해 버렸고요. 네.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보 대상이 아니에요. 예금보험공사가 타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소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 양문석 케이스가요. 네. 뭘 갖다가 보여주느냐. 네. 새마을금고가 얼마나 부실한 곳인지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징표예요. 그렇죠. 대출이 이렇게 엉망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대출이 만약에 이렇게 엉망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양문석 케이스는 뭐 이렇게 담보가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대개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한 대출은요. 대출이 회수가 안 돼요. 부실 채권이 되죠. 그렇죠. 대출이 회수가 안 되면요. 금융기관은 그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네네. 파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도 새마을금고 위태롭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네. 근데 새마을금고중앙회나 행안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안 되죠. 부족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감원하고 예보하고 예금보험공사하고 같이 이걸 갖다가 점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끝나면 그러지 않아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뭐 일제 그런 그 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양문석 후보 케이스가 딱 터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성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곳이 양문석 후보에게만 저런 식으로 해준 게 아니고 아, 그렇죠. 그런 일들이 또 되게 많다는 거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 뭐 금고들 막 이제 뭐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야 양문석 후보 같은 사람이 뭐 민주당 후보가 저런 식으로 대출을 갖다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뭐 힘을 동원했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예, 예. 어쨌든 이렇게 이게가 또 일반 국민들한테 큰 부담을 갖다가 미치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뒤늦게 내가 제대로 심판할 거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투표를 잘해야 된다 생각이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왜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산 건지 어쨌든 저 정법전이 산 건지 40억 네네. 아파트 샀다. 이게 그 얘기죠. TV조선의 김희선 기자가 특종을 했습니다. 네. 바로 양문석이 그 아파트를 내놨는데
40억에 내놓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31억 주고 샀는데 40억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제가 이지선다로 할게요. 네. 1. 아유, 그래도 내가 시세 차익은 꼭 남겨야지. 2. 아니, 이렇게 비싸게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사겠지. 그러면 이게 계속 가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시세가 3억 정도 낮대요. 그러니까 한 36억 몇 천만 원이래요. 보통 같은 평수의 고 아파트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보다도 3억이 더 높게 내놓은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럼 안 팔릴 게 뻔한데, 자,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냐, 안 팔겠다는 뜻이냐? 저는 양문석 후보가 예. 사실은 저렇게 돈에 민감한 분인 줄 몰랐어요. 오. 저 같으면 40억은 안 내놔요. 음.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아. 센스가 없는 것 같아. 아, 왜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 그 10,000원이면 네네. 삽니까? 아, 10,000원이면 비싸잖아. 안 사지요. 3,000원 정도. 이거 아니야. 10,000원짜리라도 10,000원에 안 내놓고 9,900원에 내놔야지. 아, 그렇죠. 100원이라도. 그래서 왜 이 홈쇼핑이 전부 다 9,900원이야. 뭐 39,900원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양문석이라고 하면요. 네네. 40억이 안 내놔요. 아. 39억에 내놓지. 하다못해 하다못해- 마인드가 안 되는구나. 마인드가. 하다못해 39억 5천에라도 내놓지 40억에는 안 내놓는다고요. 왜냐하면 30억하고 40억 갖고 어감이 어감이 틀리잖아. 틀리지.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양문석 후보는 이 아파트를 빨리 팔아야 돼요. 네. 금매라도 팔아야 돼요. 네네. 안 팔면 이거 경매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손해를 갖다 본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양문석 후보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40억이 시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단순하구나. 그러니까. 네. 머리를 굴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 아파트가 예. 아마 그 레인지가 예. 한 8, 9억에서 40, 한 1, 2억까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 집은 몇 동 몇 톤지 모르지만 뭐 로얄층이고 뭐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면 40억에 내놔도 충분히 팔릴 만큼 그 아파트 시세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파트 가격을 갖다가 찾아봤거든요. 네. 2020년에 그 저 아파트 단지가 네. 저 집은 아니에요. 예. 뭐 저 집이 뭐 707호다라고 하면 뭐 그때 이제 추정입니다. 707호 아닙니다. 예, 예컨대. 특정 호수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또 큰일 납니다. 이거 그냥 그 예측입니다. 예. 아, 예측도 아니고 그냥 가정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집이 네. 뭐 그 밑에 있는 집이라고 쳐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동에 그 네. 단지에 있는 똑같은 평수가 예. 2020년 5월에는 26억 8천이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6월에는 얼마가 되냐면 예. 한 달 사이인데 예. 29억이 돼요. 아, 한 달 사이에 이래서 똘똘한 한 채가 필요하구나. 한 달 사이에 2억 2천이 뛰는 거예요. 예. 그런데 8월에 예. 이 집이 예. 31억 2천에 팔려요. 경산했네. 2억 2천이 또 올랐어. 또 올랐어요. 31억 2천에 2억 2천을 더 주고 산 사람이 누구냐? 예. 양문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월 달에 샀으면요. 26억 8천이었는데 이거를 양문석 후보는 석 달 뒤에 사는 바람에 4억 4천을 더 줬어요. 그 아파트를. 부동산 투자에 별로 그렇게 사실 실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그 예. 아파트가 예. 2021년 2월 달 되잖아요. 예. 얼마가 되느냐? 예. 35억이 돼요. 야, 이 똘똘한 한 채의 위력이 진짜 대단하구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35에서 31억 2천을 빼면 얼마입니까? 3억 8천? 3억 8천을 예. 몇 달 만에 그냥 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샀으면 4억 4천을 더 벌 수 있었는데 아이 그래 그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요. 네. 야 내가 막 살려고 했는데 오르면 못 사잖아요. 네네. 양문석 후보는 부동산의 대가인 것 같아. 네. 오르고 있는 와중에 그걸 갖다 잡아가지고 더 오른 걸 갖다 샀단 말이야. 그렇구나. 그런 것이 2021년 8월에 이게 또 얼마가 되느냐? 네. 36억 9천까지 올라가요. 아, 잠깐 저 의욕이 안 생기는지. 아, 방송할 의욕이 생기어야 이거 방송을 하죠. 그렇게 잘 살지. 아, 그러니까 미치겠다. 제가 그 다음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네네. 2020년 8월에 그 양문석 후보가 31억 2천에 샀는데 네. 해 넘어가가지고 1년 만에 그 아파트가 36억 9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억 7천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 아파트가 네. 40억 넘어까지만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떨어졌다 좀, 뭐, 하향 뭐 곡선이죠. 그런데 다시 강남 아파트가 오른다는 이야기 있으니까 40억 정도엔 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양문석 후보가 계산이 빠르신 분 같아. 왜냐하면은 40억에 내가 하면은 그 얼마가 되겠습니까? 8억 8천을 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억에 누가 산다라고 하면. 네. 그런데 이자로 여태까지 낸 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한 1억, 2억 정도 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업체한테 5개월 동안 5천만 원 냈어요. 그렇죠. 월급 1,000씩 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새마을 금고한테 네. 이자를 얼마나 냈는지 모르지만 네. 최소한 한 1억은 내지 않았습니까? 1억 냈죠. 뭐 몇 년 동안에? 그럼요. 그럼 뭐 한 1억 5천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다가 취득세, 등록세, 복비 이런 거 치면은 제 생각에 한 2억 5천, 3억은 3억 가까이는 나갔다라고. 나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예, 예. 양도세 내는 것까지 치면은 40억에 팔아봤자 내 주머니에 그 남는 거는 얼마 안 된다.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가 저 집 팔면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사 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뭐 좁은 집으로 이사 가겠습니까? 아니면 안산의 주소는 안산으로 돼 있어요. 안산으로 가야죠. 그래서 안산 지청에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 네. 그런데 딸하고 와이프하고 다 같이 안산에 있는 아파트 뭐 이렇게 40평짜리 50평짜리 살겠다라고 하면 생각은 돼. 네. 말은 돼. 왜냐하면 안산 아파트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네, 네. 뭐 이것저것 다 털어도 그 정도 돈 충분히 될 것 그렇죠. 같으니까. 근데 새마을금고 회수해야 되잖아요. 또. 그거 다 주고. 주고 나서. 그러니까 40억에서 네. 뭐 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터니까 한 30억 남았다고 예, 치고 예, 예. 거기 새마을금고에 11억 11억 주고 그러면 주고. 20억 남잖아요. 예, 예. 그러면 20억 남는데 또 뭐 이것저것 뭐 또 털 거 있으면 또 더 털어도 한 15억 정도는 남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아무리 양문석 후보가 안산에 출마했어도 네. 강남 살던 사람이 안산에서 살겠습니까? 뭐 이게 약간 또 안산 사시는 분들이 좀 들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걱정이 아니요. 약간. 저는 네. 그 이수진 의원 있잖아요. 네네. 이수진 의원이 집이 서초동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아파트 살아요. 아, 네. 그런데 지역구 어디입니까? 바로 옆에 동작구예요. 그런데 이사 안 갔대요. 동작구도 개발 호재도 많고 거기 좋은 아파트. 동작구에- 흑석동 앞에 흑석동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아파트 많은데 네. 그래도 지난 4년 동안에 네. 이수진 후보는 계속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았대요. 에이, 그건 진짜 너무 심하다. 그거는 이수진 후보 이상한 건가? 네. 어쨌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양문석 후보가 이것저것 다 생각을 갖다가 했을 때 네. 이거를 40개는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35으로 낮추면 아 그래도 내 주머니에 떨어진 게 한 15개는 돼야지라고 했는데 15개가 10개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언론에 난타를 당해도 네. 이거 정확하게 계산할 그 이 속셈은 다 있네요. 그러니까 셈을 계산했네. 양문석 후보가 예. 두 개를 갖다 잡고 놓지를 못한 거예요. 아. 하나는 강남 부동산, 강남 아파트, 음. 잠원동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 아. 또 하나는 아. 국회의원 배지. 아. 이 두 개를 잡고 놓지를 못한 거예요. 아. 하나만 놨으면 돼. 아. 하나만 놨으면 강남 아파트를 포기했으면 국회의원 무조건 되는 거고요. 국회의원 배지를 포기했으면은 뭐 시세 차익 해가지고 강남의 40억짜리 아파트에서 그 뭐 한강변의 4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집토끼도 날리고 산토끼도 못 잡고 이런 그 처지가 된 것이 아닌가. 아니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네. 아니 이 사람은 그 전에 이미 두 번이나 거제 통영에서 출마도 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리고 막 이 꿈이 금배지를 달 꿈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불법 대출을 한다? 그러면 말씀하셨지 불법 대출 한 순간 에휴 나 이제 국회의원 안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아니면 국회의원 되고 싶으면 불법 대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 자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라. 아니 근데 이거는 예. 양문석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불법인 줄 몰랐대잖아요. 그게 말이 아니, 안 돼 있잖아요. 편법인 줄 아니 브로커가 나서서 그거 죄다 뭐 이 사업자 대출 뭐 사업자를 뭐 다 꾸며서 서류 낸 게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라고요? 근데 본인이 지금도 자기는 불법 아니래요. 말이에요? 본인이 자기는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네. 봤을 때 편법 확신 범위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네. 저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예 대법원 사건 번호까지 외워가지고 예. 막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예.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렇고 예. 대법원에 판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네. 지금이라도 그 양문석 후보는 편법이란 말을 쓰지 마세요. 아유, 그렇죠. 이미 공식 기관이 이것은 어떤 점에서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왜냐하면 언론도 이거 편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편법이라고 하면 없어 보여요. 이미 너무 없을 게 없어 이제. 아이 그래도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쪽팔리잖아요. 뭐 친구의 뭐 쪽팔리다 아이가 뭐 요즘 부산 사투리 유행하더만.